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성인 간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단원이에요. 4장 간담관 및 췌장 질환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공부하고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그 프로 드라마 보시나요? 거기에 보면 그 조정석 씨가 이제 연기하고 있는 부분이 간담체 그 부분이잖아요. 간담체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그 익숙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간담 및 췌장 질환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배우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도 많고 간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서 되게 중요한 장기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능들이 있고 어떤 구조를 가지며 특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간이라고 하면은 간은 이제 인체에서 가장 큰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간의 위치가 우상 복부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이제 신체를 기준으로 위치를 설정할 때 그 인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만약에 4등분을 한다고 치면은 이쪽이 인간의 이제 오른쪽이잖아요. 이쪽이 그리고 왼쪽이고 그다음에 이쪽은 위쪽이고 어퍼라고 하죠. 그다음에 아래쪽 해가지고 로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를 나눴다 해서 이제 네 군데로 나눴다 해서 그 쿼터에 Q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간이라고 하면은 이 위치가 그 우상 오른쪽에 복부 위쪽이니까 그 R 어퍼 U 그 다음에 쿼터에 Q 해가지고 RUQ 부분에 해당되는 그 부위에 있다고 해요. 이러한 간은 체중의 약 2%로 무게는 1.5kg 정도 되고요. 우엽과 좌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엽이 조금 더 크다고 합니다. 위치 자체는 그 흉곽이라고 해서 그 인체 해부에 보시면은 가슴 그 둘러싸고 있는 그 뼈 있잖아요. 그 늑골 그 흉곽 안에 쌓여 있으면서 횡격막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간은 이제 그 이 간동맥과 문정맥에서 혈액이 공급한다는 사실이 좀 중요하고요. 간동맥과 문정맥입니다. 문정맥은 다른 말로 또 간문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두 군데의 동맥 그 정맥으로 이제 혈액이 공급되고요. 그다음에 이 간에서 전체적인 이제 그 기능들을 조금 한번 보시면은 그림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위하고 가장 이렇게 붙어 있죠. 그리고 이 간 밑에 보면 조그만 가지 모양으로 생긴 이제 주머니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담낭이에요. 이 담낭 주머니라고 하는데 이제 예를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하자면 적혈구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적혈구 안에 그 헤모글로빈 그 혈색소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적혈구 자체는 그 헤모글로빈 안에서 산소를 굉장히 많이 붙여가지고 다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적혈구 자체는 수명이 120일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 120일 정도의 수명을 다한 적혈구가 이제 수명을 다해서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 적혈구의 그 죽은 그 사구체가 빌리루빈으로 이제 바뀌면서 그 빌리루빈 적혈구의 그 죽은 사구체 빌리루빈 자체를 그 간에서 이 빌리루빈을 담즙으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간이 되게 중요한데요. 간에서 이 빌리루빈 자체를 담즙으로 만들어내지를 못하면은 이게 축척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 빌리루빈의 축척으로 되는 병이 바로 황달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빌리루빈의 축척으로 황달이 되는데 간이 제대로 기능을 한다면 이 빌리루빈을 축적시키지 않고 이것을 담즙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담즙을 만들어서 그 만든 담즙은 담관이라고 해가지고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이 밑에 가지 모양의 담낭에다가 그 담즙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저장된 담즙과 함께 또 저장되지 않고 있는 나머지 담즙들은 췌장에서 나오는 그 리파제 그 지방을 소화시키는 효소예요. 그 췌장의 리파제와 함께 또한 지방의 유화나 소화를 위해서 또 이 담즙 자체가 쓰인다고도 해요. 그다음에 이 그 담낭으로 통과되기까지의 그 담관이라고 하거든요. 그 담관 자체는 담즙을
그 담낭에다 저장시키고 그 다음에 또 십이지장으로 그 배출시키는 통로를 이제 담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대충 간의 그 기능이나 구조 같은 거를 조금 이해하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간에 있어서의 그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간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해서 7가지 이 기능은 반드시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대사 기능이 있습니다. 간에서는 이 대사 기능을 하는데 탄수화물과 단백질 그리고 지방과 뭐 수분 대사 등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탄수화물 대사를 한번 보실게요. 그 간에서는 그 탄수화물이 그 장에서 글루코스로 흡수됐다가 이 간에 와가지고는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탄수화물 대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단백질 대사가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한데 그 이제 단백질이 그 아미노산으로 이제 분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미노산 자체를 아미노산 안에 그 질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미노산을 그 암모니아 화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암모니아화가 된 거를 간에서는 이제 요소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단백질이 이제 분해돼 가지고 아미노산이 암모니아가 되면 그 암모니아를 요소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단백질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요소로 만든 다음에 이 만든 요소를 신장과 장으로 해서 배설을 시킵니다. 근데 그 단백질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 그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뀌지 않으면서 점점 혈액 내에 그 축적이 되겠죠. 그러면 이 암모니아가 독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혈액이 흘러서 뇌로 가게 되면 그때는 그게 이제 간성 혼수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백질의 대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대사의 역할도 합니다. 그 간에서는 그 이제 그 지방을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러한 대사 기능을 했다면 조혈 기능의 작용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태어나기 전에 그 태생기에만 조혈 작용의 기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린 그 태아들은 골수 기능이 아직 그 미숙하기 때문에 골수에서 혈액을 만들어야 되는데 골수에서 혈액을 못 만들고 태생기에는 이 간에서 그 혈액을 이제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조혈 기능의 역할을 갖고 있고요. 해독 기능이 있죠. 간에서의 해독 기능은 뭐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독성 물질을 파괴하면서 그 인체로 들어오는 뭐 니코틴이나 약물 같은 그런 독성 물질을 파괴시켜주고 담즙을 배출함으로써 독소를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비 기능이 있죠. 아까 간에서 담즙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만들어진 담즙은 소화관으로 분비가 돼가지고 췌장의 리파제와 함께 지방을 소화시킨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분비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배설 기능이죠. 그 축적된 빌리루빈을 간에서 그 담즙으로 만들어서 배설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배설 기능 갖고 있고요. 맥관 기능에서 그 혈액을 저장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에는 쿠퍼세포 많이 들어보셨죠? 그 무슨 음료수, 뭐 야구르트 그런 선전에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 간에 있는 그 세포 자체는 그 식균 작용을 하는 세포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감염에 대항할 수 있도록 나쁜 균을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맥관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장 기능으로서 비타민 B12나 비타민 DA, 그 다음에 철분은 페라틴 형태로 저장을 간에서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7가지 기능, 대사 기능, 조혈 기능, 해독 기능, 분비 기능, 배설 기능, 맥관 기능, 저장 기능 7가지는 좀 기억을 꼭 해주세요. 다음은 이제 간에는 이제 그 혈액 응고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좀 중요한데요. 이것도 피브리노겐이라고 그 혈액 응고 그 요소인데 그 간에서 생성하는 거예요. 이 피브리노겐 자체도. 그 다음에 이 피브리노겐이 뭐냐면 그 혈액을 이제 그 원심 분리를 시키면은 그 혈액 자체가 이렇게 밑에 가라앉는 것들이 있죠. 이거 혈구라고 하고요. 이 혈구에는 뭐 백혈구, 적혈구, 뭐 혈색소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이 위에 붕 뜨는 맑은 물 같은 게 혈장이잖아요. 이 혈장 안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이 혈장 안에 있는 단백질 자체
혈장 안에 있는 단백질 중에 뭐 알부민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글로불린도 있고, 그다음에 들어있는 게 이 피브리노겐이라는 단백질입니다. 근데 이 피브리노겐이라는 단백질은 혈액을 응고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브리노겐 자체를 만약에 이 혈장에서 피브리노겐을 뺀 것을 혈청이라고 하거든요. 이 혈청은 이제 그 운반하고 보관하기 쉽도록 이 응고 요소를 빼버리면 혈액이 응고가 안 된 상태로 보관이 되기 때문에 뭐 투여를 한다든지 할 때 이제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이 혈장에서 피브리노겐을 뺀 상태가 혈청인데, 그만큼 이 피브리노겐 자체는 혈액의 응고에 관여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간에서 생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비타민 K 아시죠?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이 비타민 K 자체는 간에서 나오는 그 담즙산염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흡수되느냐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에서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프로트롬빈 자체도 그 간에서 이제 형성하는데 혈액 응고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피브리노겐, 비타민 K와 담즙산염의 관계, 그다음에 프로트롬빈 이런 거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간에서 발생하는 질환 한번 보겠습니다. 황달이라고 해서요. 잔다이스라고 하는데 황달 많이 들어보셨죠? 이 황달 자체는 그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질환이 아닌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저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누렇게 뜨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판명할 수 있잖아요. 이런 황달에는 그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처음에 폐쇄성 황달, 그 다음에 비폐쇄성 황달, 용혈성 황달입니다. 시험에는 이 용혈성 황달 자체가 조금 더 잘 나온다고 하는데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폐쇄성 황달입니다. 이 폐쇄가 됐단 말이죠. 담석이나 종양 염증으로 인해서 그 담즙이 내려가는 그 길 자체가 폐쇄가 돼버려서 담즙이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즙산의 자체가 혈액 내에 축적이 돼버려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그 피부에 자극을 받아 가지고 소양증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황달은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래서 소양증이 나타나는 게 특징인데 이 소양증 증상과 함께 그 담즙 자체가 이제 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지방 소화가 안 되는, 지방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이 회색이고 기름기가 흐른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지방 소화가 안 돼서 이제 대변과 그 대변이 회색이며 소양증이 나타난다는 게 폐쇄성 황달이고요. 비폐쇄성 황달은 그 폐쇄성이 이제 담도에 그 관이 막혀서 나타나는 거라면, 비폐쇄성은 간 자체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간 기능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이 약하기 때문에 담즙 생성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담즙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대사 흡수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담즙의 영향으로 비타민 K 흡수가 되는 건데, 담즙이 많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비타민 K가 흡수가 안 돼서 출혈성 그 경향이 크게 나타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혈성 황달입니다. 이 용혈성 황달 자체는 간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그냥 적혈구의 파괴를 일으키는 말라리아병이라든지 용혈성 빈혈 시에 나타나는 황달로서 피부 자체는 황달 자체로 노랗게 되지만 소양증이 나타나지도 않고 담즙 색소로 소변 배설이 안 되는 것도 소변이 담즙 색소가 소변으로 배설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황달로 인해서 소양증이 나타날 때 간호법, 이게 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얼굴이 누렇게 뜨면서 그 황달 증세가 있으신 분이 막 간지럽다고 할 때 저희 간호조무사는 어떤 식으로 이제 치료를 도와드려야 할지 조금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소양증이라는 게 담즙산, 아까 말씀드린 축적으로 혈액순환이 담즙산이 혈액 내 축적됨으로써 피부 자극을 일으켜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분들은 그 전분 목욕이나 미온수 목욕,
아동간호 시간에서도 했었는데 그 수두 배우면서 그 이제 소양증 나타날 때 전분이나 뭐 황산, 마그네슘, 미온수 목욕을 시켜준다라는 부분 기억나시죠? 그 부분하고 조금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 안의 온도를 좀 서늘하게 해주면서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손톱은 짧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의복과 침구는 청결하게 해서 이제 빳빳하게 해가지고 관리를 해주시면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너무 간지럽다고 할 때는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하는 게 이제 치료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올 수 있는 게 간성 혼수입니다. 헤파틱 코마라고 해서 이 코마 자체가 혼수를 의미하죠. 그 병원에서 쓰이는 많이 들어본 용어예요. 코마 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간질환 합병증의 하나로서 이제 간경변증 결과로 오는 병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단백질 대사에서 이제 단백질 아미노산이 암모니아로 되면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요소로 바꿔주는 그 간 기능이 부족해가지고 암모니아가 축적이 돼서 그 혈액 내 암모니아가 뇌로 올라가게 되면 간성 혼수가 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갑자기 일어나는 질환이면서 예후가 나쁘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수 상태에 착란, 경련, 의식 상실과 체온 상승 등의 그 이제 체온 상승 등을 나타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 내 암모니아가 증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황달이나 복수가 급격히 나타남이 특징이 있고요. 그 암모니아 증가가 되는 건 당연히 단백질 대사가 저하됐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모니아의 요소 전환이 간에서 잘 안 되기 때문에 단백질 대사 저하로 그래서 암모니아가 쌓이는 거기 때문에 단백질 대사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단백질을 섭취를 자제를 해주는 게 예방법입니다. 단백질 대사 저하이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자제해 준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단백질 안에는 알부민이라는 그 성분이 있는데 그 알부민 자체는 삼투압 조절을 이제 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알부민의 삼투압 조절이 되지가 않아서 배에 복수가 차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알부민을 좀 정상적인 알부민을 투여를 해줘야 되니까 알부민 주사를 복수 시에는 해준다라는 것도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는 이제 여기까지 배웠고요. 조금 많은 내용이었지만 여기저기서 연결되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았고 중요한 것들도 굉장히 뭐 간 기능이라든지 간의 그 황달의 종류라든지 소양증 간호, 뭐 간성 혼수에 대한 그 증상들 이런 것들은 딱 봐도 중요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생활과 밀접하고 주변에도 이런 분들 많이 가끔 보시니까 이제 좀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복습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췌장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그 하고 뭐 그런 관련 질환들 조금 더 열심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복습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